자,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메서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에 접근할 때 셀프를 쓰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능을 쓰는 거죠. 어쨌든 왜냐면 메서드가 기능이었으니까 동사적인 특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도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랑 비슷하게. 어, 그러면 이거를 따로 새 노트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엔 좀 내부는 다르게 패스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볼까? 아니다. 이거를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메서드를 정의하는 건데 자, 이 메서드를 좀 주목해 보세요. 음. 일단 모양 자체는 메서드죠. 메서드 안에서 이제 또 셀프점 하고 있는데 자, 이 셀프점 떼놓고 보세요. 헬로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헬로라는 변수에 할당된 거죠.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메서드 하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언더바 두 개입니다. 언더스코어라고도 하고 자, 이 init 메서드 안에 만들어진 self.hello는 변수가 돼요. 변수. 그렇다는 건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출력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셀프가 객체 내부의 리모컨이죠. 얘를 통해서 객체 내부의 변수 헬로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밖에서 그냥 헬로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not defined 나오죠. 헬로를 출력하려면 하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는 메서드 실행하려면 객체 하나 만들어야죠.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나오죠. 네, 그러면 init이라는 이 메서드는 조금 특별합니다. 얘는 이제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실행되죠. 자바로 따지면 생성자예요.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생성자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면 바로 실행되는 게 이 생성자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객체를 하나 만들면 객체 내부에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되는 내용은 hello라는 변수 만들고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할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hi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안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죠. 객체 내부에 변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미 실행된 거예요. 이거 한 줄 실행될 때. 얘를 일단 기본만 남겨놓자면 지금 요게 init이죠? 그리고 이게 hi고 자, 객체를 하나 만들면 init이 실행되는데 init은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객체 내부에. 객체 내부에 변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변수는 hello예요. hello. 그리고 hello 안에 들어있는 값이 안녕하세요. 요게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hi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hi라는 버튼은 셀프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hello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init 메서드 이거 무조건 써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단지 어떤 변수의 특정 값이 바로 세팅되면 좋을 때 세팅된 상태로 뭔가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뭐 객체를 만들자마자 뭔가를 바로 실행됐으면 하는 거 있을 때 그때 쓰면 됩니다. 왜냐면 init이라는 게 객체 생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init이라는 거는 자바로 따지면 생성자다. 음. 그리고 이제 생성자는 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도 객체를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줬죠? 옵션이죠? 인자. 참고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 안에다가 어떤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 이거를 하나 더
사람에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잠깐. 그 속성 중에 네임, 뭐 나이, 취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닛이 실행되면 이런 변수가 생성되고 생성된 객체 내부의 변수에 이런 값이 할당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introduce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클래스가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고 객체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introduce라는 메서드 실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인자 3개가 모자라다 하죠. 그리고 그 인자는 name, age, 합이 여기로 들어가는 인자여야 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 펄슨만 따로 놓고 보세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랑 같죠? 얘만 따로 놓고 본다면. 근데 그 함수 실행 모양은 얘랑 똑같아요. 이름은 다른데 이게 자바에서 생성자 개념을 배웠으면은 자바의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다라고 배웠죠? 얘가 객체 하나 만들어질 때 이게 실행되는데 실행되려면 이 안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값이 들어가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도 얘가 실행될 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실행되니까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면 dream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셀프는 생략 가능합니다. 셀프 뒤부터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어때요? 여기는 뭐 self.hello니까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라서 값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죠?
name은 여기서 이 매개 변수한테 들어가요. 객체 만들어질 때. 그래서 밖에서 가져온 name을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 넣고, 밖에서 가져온 나이를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 넣고, 밖에서 가져온 변수의 값을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라고 한다면 잘 나오죠? 이미 얘가 객체 하나 만들어질 때 init 실행돼서 객체 내부에 이런 변수 안에 값이 세팅됐으니까, 그리고 그 값을 세팅할 때 객체 만드는 괄호 안에다가 옵션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init이라는 게 함수니까, 크게 봤을 땐 함수니까 이 옵션이 개수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합의에 들어갈 게 없다 라는 거고, 반대로 개수가 더 많아도 안 되겠죠. 아시겠죠? init 메서드가 좀 특별합니다. 생성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쉬운 건데, 중요한 거는 init이라는 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 객체 내부에 있는 속성, 변수에 접근하는 방식은 객체 내부의 리모컨인 셀프를 쓰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됐을까요? 왜 된 걸까요? 일단 여기에다가 침을 채우고 있는 얘의 값은 이런 상태로 객체 내부의 변수인 name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통해서. 그렇다는 건 객체 외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죠. 객체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name 속성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요거를 name 속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눌러서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거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때,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할 때라고 보면 돼요. 셀프 어쩌고 하는 것 아시겠죠? 비워놓은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 객체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죠. 잘 나오죠. 의미하는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침점 네임 쓴 거랑 여기서 침점 네임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상태가 이 그림이고 이 상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설계도가 하나 있고 객체 하나 생성했죠. 리모컨으로 연결되어 있고 객체 안은 비어 있고 두 번째 줄이 뭘까요? 침점 이거 떼고 보세요. 그러면 변수 하나 만들고 변수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할당한 거죠. 근데 그 변수는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만들었으니까 외부에서 객체 내부에다가 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인스턴스 하나 생성한 뒤에 나중에 객체 내부에 변수와 값을 할당 하는 거죠. 그치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있지만 옵션을 반드시 줘야만 이 옵션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애초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은 써주는 대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풍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객체 내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풍의 이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오죠. 어트리뷰트 에러예요. 속성 에러라는 거고 person 오브젝트 사람 객체죠. 그러니까 풍이랑 연결된 사람 객체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건. 그리고 이 객체는 당연히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비어 있겠죠. 비어 있다는 거는 네임이라는 속성이 없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있는 이유는 비어 있는 객체에다가 외부에서 직접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라고 앞에다가 비어 있는 상태죠. 자, 이거랑 연결된 객체. 심이랑 연결된 객체. 마찬가지로 처음엔 둘 다 비어 있습니다. 침이랑 풍 둘 다 비어 있어요. 이거는 순서를 잠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둘 다 연결된 상태인데 여기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연결된 객체 내부에다가 name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변수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있고요. 리모컨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풍이라는 변수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name이라는 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얘랑 연결된 객체 내부에는 name이라는 게 없죠. 이런 차이입니다. 얘를 통해서 객체 내부에 이런 공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얘한테는 없으니까, 풍한테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비로소 생기는 거죠. 공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황이 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 상태랑 갖춰지지 않은 상태랑.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나이는 12, 취미 그림이라고 해보죠. 똑같이. 자, 이거 되죠? 그러면 클래스 외부에서 차가 있네. 접근 가능하죠?
차이 아시겠죠? 여기는 이미 객체 하나 만들 때 설계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객체를 만들 당시의 값을 설정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걸 해주면은 사람을 만들 때마다 이 생성자 매개 변수에 들어갈 인자를 주면은 미리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따로 설정을 해 준다면 편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사람마다 고유의 개성이 있으니까 이 개성을 존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비워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따로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100명 만든다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속성들 있죠. 100번 다 설정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객체 만들 때 이런 속성을 그냥 한 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한번 좀 한 개 더 부여해 볼게요. 학급,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맡은 학급이 있는데, 이 학급에 5학년이라고 할게요. 5학년이면 나이는 12살이죠? 12살이라고 했을 때, 1년 유급한 학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두 다 12살이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 방법과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5학년 학급이면은 나이가 전부 다 12살이잖아요. 유급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반에 있는 애들, 애들 객체 만들 때마다 나이를 굳이 12살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되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밖에서 에이지를 받아올 필요 없이 나이 값을 12로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이가 12살인 건 맞으니까 굳이 밖에서 던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만약에 유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럼 걔는 13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훈이라는 사람이 유급을 했어요. 밖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그러니까 객체 외부에서 접근해가지고 수정하면 됩니다. 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할 때 a는 10이라고 처음에 만들었으면 a는 20이라고 쓰면 나중에 이 값이 얘를 덮어 쓸 거니까 똑같아요. 얘는 이제 1년 유급한 친구 13살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판단 잘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객체 또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이거를 private attribute라고 하겠습니다. 비공개 속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진짜 비공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age를 다시 살리고 몸무게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몸무게를 80이라고 해볼게요. 80. 그러면 얘랑 연결된 객체 내부에 이런 정보들이 순서에 맞게 각각 들어간 상태죠. 얘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합니다. 20kg만큼. 그랬을 때 20kg 감량하면은 60kg겠죠? 지금은 객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민감한 정보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객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비공개 속성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는 언더스코어 2개 쓰면 돼요. 변수명 앞에다가.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게 지금 접근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논리에 따르면은 변수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접근할 수 있죠. 언더스코어 2개밖에 써준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객체 내부에 이런 속성이 없다고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체중 감량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객체 외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거 행동이죠? 메서드죠. 이름을 다이어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감량할 만큼의 체중을 매개 변수에 받아서 객체 내부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메서드는 객체 내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감량한 만큼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kg만큼 감량을 하면은 80kg에서 60kg가 됐죠? 어, 이거를 조금 더 원래 몸무게를 표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비공개 속성입니다. 비공개 속성은 속성명 앞에다가 언더스코어 두 개를 붙이면 된다는 거. 이 비공개 속성이라는 게 자바에는 접근 제한자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뭐야 프라이빗,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이런 키워드가 있죠 자바에. 파이썬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스코어 두 개를 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문법입니다. 파이썬의 문법. 아시겠죠? 그래서 비공개 속성까지 했습니다.